로빈요. 자, 델리 알리, 우리에게는 너무 친숙한 선수죠. 손흥민, 케인, 에릭센과 함께 데스크 라인 중 한 명으로 한때 토트넘의 그 잠깐의 황금기를 이끌었고, 불과 19세의 나이로 프리미어리그와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룬 한때 잉글랜드의 최고 유망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벨링엄 포스 정도라고 해도 될까요? 근데 이 선수가 한창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프리미어리그보다 거의 5단계 이상 낮은 리그라 취급받는 터키 리그에 임대를 가게 됩니다. 심지어 요즘 거기서도 경기에 자주 못 나오고 있어요. 알리는 왜 몰락했을까가 오늘 주제입니다. 알리는 2014년 잉글랜드 리그컵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4대0으로 대파한 MK 던스라는 팀의 멤버였습니다. 이 MK 던스라는 팀은 잉글랜드 3부 리그격인 EFL 리그 1에 주로 맴도는 팀이고, 알리가 이 팀의 유스 출신이죠. 알리는 2012년 11월 한국 나이 고1에 FA컵에서 첫 성인 무대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재능을 알아본 리버풀과 토트넘을 비롯한 많은 팀들이 알리를 영입하려 했고, 그중 토트넘이랑 2015년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 고작 19살. 알리가 토트넘에 오자마자 이제 첫 시즌부터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15-16 시즌이 어떤 시즌이었냐면 레스터 시티가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그 시즌, 이 확률이 동전을 던져서 옆면으로 서 있을 확률이랑 비슷하다고 하네요. 암튼 이때 토트넘도 잘했어요. 2위 잘하다가 막판에 이제 분위기 망쳐먹어가지고 3위로 떨어진 시즌인데, 케인이 25골로 득점왕을 받았고 알리는 10골 11도움을 기록하면서 EPL 올해의 팀과 PFA 올해의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리는 다음 시즌에도 똑같이 EPL 올해의 팀과 PFA 올해의 선수를 2년 연속 수상하게 돼요. 어마어마하죠. 이때 알리가 잉글랜드 유망주 중에 관심도나 화제성 면에서 1위가 맞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넥스트 람파드 제라드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물론 알리가 2선에서 좀 많이 뛰면서 이제 득점력도 좋아가지고 넥스트 람파드라는 말이 더 많긴 했지만, 이때 잉글랜드 상황이 넥스트 람파드를 찾아도 없어서 람파드 형 머리 다 빠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37살까지 국대 은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2014년에 은퇴를 하는데, 다음 해인 프랑스와 A매치에서 알리가 중거리 슛 하나를 기가 막히게 꽂으면서 됐다! 이제 나왔다! 이제 람파드와 잉글랜드 팬들이 한시름 놨다는 그런 썰이 있었죠.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들도 알리와 비슷한 시기에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한 손흥민 선수 때문에 우리도 이 알리가 정말 좋은 선수라는 정보를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이때쯤부터 알리랑 이제 손흥민이 친해지기 시작하면서 골 넣으면 막 손가락으로 이런 드래곤볼 세러머니 막 있었죠. 이걸 뭐라 그러죠? 쎄쎄쎄? 그러다가 또 한 번씩 둘이 경기장에서 싸우고 화내면 왜 그러지? 알리가 손흥민 무시하나? 이 새끼 형한테. 왜냐면 그때까지는 팀 내 입지가 알리가 살짝 위인 느낌이 없지 않았고, 손흥민도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이라 또 알리가 홈 그로운이고, 우리는 마치 막 내 새끼 물가에 내놓은 것 마냥 마음이 쓰이고 막 그랬었죠. 자, 이때 당시 알리의 플레이 스타일을 살펴보면은 뭔가 미드필더에서 착실하고 굳은 일도 도맡아 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주로 공격적인 위치에서 짧게 주고받으면서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 도전적인 드리블을 많이 하고 또 좋아했죠. 대표적으로 이제 상대방 가랑이 사이로 알을 먹여 돌파하는 걸 이제 상당히 즐겨 했어요. 그러면서 또 득점력이 너무 좋아서 메리트가 컸습니다. 이제 축구에서 원톱이나 윙이 아닌 이제 미드필더가 득점력이 좋다는 거는 약간의 보너스의 개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손흥민 같은 빠른 스트라이커, 빠른 세컨 스트라이커의 느낌의 선수가 아닌 미드필더 스타일의 선수가 득점까지 잘해준다? 마치 예전에 람파드처럼 람파드가 킥이면 킥, 패스면 패스, 연계면 연계, 이미 그런 능력만으로도 월드 클래스인데 득점력이 말도 안 돼서 개사기였던 것처럼, 이게 람파드가 정말 혁명적인 선수라 불린 이유였죠. 그 미들라이커라는 단어는 람파드가 만든 거 아닌가? 물론 알리는 이제 람파드와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다르긴 했지만, 정말 이대로 큰다면 에이 설마 람파드를 뛰어넘는 선수가 나오나? 그 정도까진 아니라도 잉글랜드 국대 주전 공미로 정말 10년은 해먹고도 남았을 것 같은 포스의 알리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자, 이제 알리가 몰락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추측과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축구 선수가 폼이 떨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로 부상이 있죠. 알리도 이제 햄스트링 이슈가 꽤 많이 있었고, 알리가 이렇게 승승장구 하다가 처음 제동이 걸린 것도 이 햄스트링 부상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장부상들도 좀 생기면서 또 손이 한번 부러졌었죠. 이 부상과 회복 과정에서 그나마 있던 스피드도 줄고 기동성이 좀 저하되면서 폼이 죽은 거 아니냐, 자신감이 떨어진 거
아니냐. 왜냐면 폼도 폼이지만 그때 당시 이제 알리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슈팅 횟수도 전 시즌 대비 현저히 줄었고 박스 근처의 터치 수도 현저히 줄었다는 데이터도 존재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확실히 터치 수와 슈팅 숫자가 줄었다는 뜻은 자신감을 잃었다는 것과 충분히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토트넘의 영입 실패.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알리가 잘했을 때 토트넘을 보면은 알리 바로 뒤에는 전성기 덴벨레와 완야마가 든든히 받쳐주고 있어서 알리의 이제 공격 자유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또 그때 당시 양쪽에 워커라든지 데니 로즈라든지 트리피어라든지 당시 이제 공격수들에게 딜리버리 수준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게 좋았죠. 근데 이제 지금 말한 선수들이 토트넘을 다 떠나면서 토트넘도 몰락하면서 알리의 퍼포먼스도 자연스럽게 몰락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진짜 토트넘이 징한 팀인 게 2018년에 그 여름 이적 기간 동안에 선수 영입에 실패한 최초 프리미어리그 팀이래요. 이 어려운 걸 바로 2019년 겨울에도 2년 연속 반복을 합니다. 레비가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관리 이슈인데 이런 이슈도 굉장히 많았죠. 알리의 새 여자친구가 뭐 과르디올라 딸이다, 알리가 게임 중독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알리의 새 여자친구가 개 이쁘다, 부럽다. 이거는 제 의견이고, 그리고 토트넘 다큐만 봐도 무리뉴가 알리한테 막 레이지 막 뻑킹 레이지 막 게으르다는 표현을 쓰면서 He doesn't train well,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알리의 훈련 태도는 이미 유명했고, 알리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불우한 시절을 보내다가 갑자기 막대한 부를 누리기 시작하더니 뭐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고 뭐 이제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은 건가 라는 의견도 뭐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모든 이슈가 사실이라고 해도, 아니 사실이어도 정말 이 엄청난 재능을 가진 선수가 한순간에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알리가 한창 잘할 때 제 친구 한 명이 영국에서 토트넘 경기를 항상 직관하고 보고서를 쓰는 일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막 서로 경기를 보고 토트넘에 대해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뭐 누가 어떤 거 같네, 뭐 오늘 손흥민은 이런 거 같네, 뭐 감독 전술이 어떻네, 되게 그 친구랑 보는 눈이 비슷한 부분이 많았어서 그래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면은 나는 유튜브 라이브 할 때 말에 더 힘이 실렸고 얘는 보고서 쓸 때 힘이 더 실렸던 거죠. 그러면서도 서로 엇갈리는 의견이 종종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델리 알리였어요. 친구는 알리가 정말 차기 람파드 제라드가 맞다, 개 잘한다, 나는 잘하는 건 부정할 수 없는데 그 정도인지는 진짜 모르겠다, 이거였어. 막 그러면서 하루는 친구가 퍼거슨이 알리 칭찬한 거 인터뷰를 나한테 이제 보내면서 인정? 퍼거슨이 인정하는데 인정? 이러는 거야. 그래? 알리 뭐 그래 잘하긴 하지. 근데 알리의 행보가 절대 부정할 수 있는 행보는 아니었어.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솔직히 저도 알리가 이 정도까지 떨어질 줄은 절대 예상 못했지만 내가 알리한테 일말의 의심이 있었던 거는 기본빵이었어요. 번뜩임에 너무 특화된 선수 같은데, 아까 알리가 이 선에서 굉장히 도전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라 그랬잖아요. 특히 상대 알먹여서 그 제끼고 나가는 플레이, 저는 이게 성공하면 정말 번뜩임이지만 실패하면 한 번에 뽀록을 노리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플레이라고 생각을 했어. 알리의 플레이 맥락이 이런 식인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압박 당하는 상황에서 한 번에 돌아서는 턴, 이게 성공하면 번뜩임, 실패하면 팀의 소유권을 내준 무책임한 시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본빵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심플하게 연결해주기 보다는 드리블로 선수 한 명을 제끼려는 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공하면 번뜩임, 실패하면 팀 역습, 이런 번뜩이려는 빈도만 너무 많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게 실패가 많이 누적되면 하이라이트에 나오는 몇 번의 번뜩임만 가지고는 절대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없다가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이 정도까진 떨어질 줄은 나도 몰랐지. 근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결과론적으로 이런 알리의 플레이 스타일과 언론에 공개된 이슈들을 연관시켜 보면은 몸이 좋을 땐 뭐 알을 먹이려 하든 드리블을 하든 이 기세로 잘 되는 게 있어요. 왜? 몸이 좋으니까. 우리가 피지컬 하잖아요. 몸이 좋으면 자신감도 생겨서 플레이에 확신이 들고 플레이 의도가 구체적이게 되고, 확신에 찬 상태에서 번뜩이는 시도를 하면 당연히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설령 이 번뜩이려는 시도가 실패해도 몸이 좋으니까 그걸 따라가서 만회하거나 파울을 얻어내는 2차 3차 기회가 있단 말이죠. 내가 몸이 좋아서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축구 선수가 몸이 항상 좋을 수는 없어. 부상당하면 전보다 당연히 떨어지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른 선수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알리는 그 기간의 회복에 더 힘쓰기보다는 여자를 만나,
가, 파티를 즐겨, 게임을 더해.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훈련에 복귀를 했는데 무링류 말대로 훈련도 제대로 안 해.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경기에 들어가서 내 플레이를 하는데 예전의 몸이 아니야. 플레이에 확신이 떨어져. 내가 잘하는 건 기본빵보다는 번뜩이는 시도야. 다 실패해. 그리고 예전에는 이 번뜩이려는 시도를 하다가 뺏겨도 내가 따라가거나 못 따라가더라도 뒤에 전성기 덴벨레 완야마가 있어서 부담이 덜했는데 이제는 뒤에 윙크스랑 은돈벨레 있어서 예전 같은 카바도 못 쳐줘. 사이드에는 워커, 로즈, 트리피어 없고 도어티, 레길론, 벤 데이비스여서 좋은 딜리버리도 나한테 안 와. 아, 예전 같은 축구가 안 되네. 그럼 다른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해야 되는데 훈련 열심히 안 해. 이미 롤스로이스는 뽑았어. 찢어지게 가난했던 삶을 탈출하는 게 내 목표였는데 목표도 이뤘어. 이런 리듬이 반복되다 보니까 현재 여기까지 온 건 아닐까? 혹시 이런 이유는 아닐까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현재 터키의 베식타스라는 팀에 임대에 가 있는데 거기에 감독님이 예전에 그 FE 서울 귀네슈 감독님이거든요. 이 감독님이랑도 며칠 전에 이슈가 있었어요. 알리가 훈련을 복귀 안 한 거야. 그래서 귀네슈가 인터뷰를 하는데 알리가 훈련 복귀를 안 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안 와서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연락이 안 되는데 무사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또 이슈가 됐었고, 그전에도 이미 귀네슈가 알리에게 남은 시즌 동안 관중석에서 경기나 지켜봐라 라고 했다는 기사도 이제 한 차례 있었고, 이제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리가 진짜 의욕을 잃은 건지, 반복된 부상으로 데미지가 컸던 것인지, 아니면 진짜 토트넘의 희생자인지, 아니면 모두인지는 뭐 아무도 모르고 앞으로도 긴 시간 동안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영국 축구의 한 10대 미스테리 정도로는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